783번 문제예요.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해가 존재한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값을 구하니까 일단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건 근데 거기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다는 건 약간 노가다성이 강해요. 아 잠깐만요. 숫자를 대입해서 자연수구나. 약간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이제 너희 시험 범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와. 그러니까 X하고 Y가 있는데 꼭 A랑 B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 우리는 알고 있어. 얘랑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미칠 수가 없는 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네, 저 알 것 같아요. 해보자. 어차피 열었으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볼게요. X 자리에다가 Y-2를 대입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전개해보시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2y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0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3하고 2하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y의 값은 3. 얼마? y는 3 그리고 y의 값은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a, b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일단 x를 먼저 구할게요. 자, y가 3이면 x의 값은 얼마? 2가 되겠죠? 그죠? y가 마이너스이면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걸 어디다가 저식에 대입하겠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x하고 y가 그러면 a가 음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2하고 3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2 더하기 3은 a다. a는 5가 됐고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x는 2가 8, y는 3이 마이너스 3b가 2다. b의 값은 그래서 5하고 2의 제곱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원래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자연수, 이거 뭐 정수 이런 단어에 주목해요. 특히 자연수랑 정수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어떤 제약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문제들은 약간 문제를 그냥 적당히 읽어도 풀리는 경향이 강해.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문제 답을 바꾸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주셔야 돼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유형에서 이제 없나요? 자, 그러면 개념으로 할게요. 자, 개념문입니다. 자, 우리 페이지 할 쳤죠? 저번에 질문 받았나요? 혹시? 아 썼던 것 다 같아요. 했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걸 할 거예요. 팀식. 네. 공식 3 해야죠. 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들.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의 완전 기본만 좀 공부를 했거든요. 완전 기본. 전반부는 그냥 정석적인 그냥 풀이에 관련된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칭식이나 공통근,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요번 단원의 이름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3차, 4차, 연립, 그 다음에 뭐 대칭식, 부정방정식, 공통근, 뭐 보기차 방정식 이거 다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자, 일단 대칭식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끌어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녀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x하고 y하고 xy, xy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y제곱, x 대신에 y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씁니다. 그럼 y 플러스 x 마이너스 yx가 되는 거거든요. 의미적으로는. 근데 이 두 식은 서로 어때요? 이런 식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바꿔도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차와 2차가 있는 경우에 대입하자. 2차와 2차가 있는 경우에는 0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인수분해하자. 2차와 2차가 있는데
똑같이 상수하는 A인 경우에서는 이들을 빼서 뭘 만들자? 2차는 0 형태를 만들어서 인수분해하자. 자, 2차와 2차가 있는데 여기가 A하고 B로 달라요. 이때는 2차항을 소거해야 돼요. 그래서 1차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야. 1차, 2차 나오면 대입하자. 2차, 2차인데 0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대입하자. 2차, 2차인데 상수항이 같으면 빼서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하자. 2차, 2차인데 상수항이 다르면 2차항을 소거해서 대입해서 인수하자. 근데 얘는 보세요. 저 중에서 상수항이 다른 형태야. 그쵸? 상수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고 상수항을 제거하는 것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없어? 2차항을 소거하는 것밖에 없거든. 원래 상상을 원칙은. 갖게 만드는 건 안 돼요. 상수항을 갖게 만들어도 상수항을 0으로 만든다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5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5 뺄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5의 y 플러스 5의 x y는 0 인수분해. 그죠? 그죠? 이런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강제로 조작을 해. 그러니까 인수분해로는 안 풀리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 또 존재해.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아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치환할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의 원리에서 x 플러스 y를 a라고 놓고 x, y를 b라고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갈 거야. 나중에는 좀 더 복잡한 버전으로 가겠지만 지금 딱 요 정도 느낌으로 가면 돼. 대칭형에서는 뭘 하자? 치환하자. 그럼 치환을 할 거야. 근데 그러려면 곱셈 공식이 필요해. 자, 생각해봐. x 플러스 y는 a고 x, y를 b로 했어. 그럼 우리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제곱 마이너스 2B. 그렇지. 이게 가능해야 돼. 그러면 이거 가능하겠어? 다 가능하시죠?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얘에서 얘를 뭐 한 거야? 뺀 거죠. 그냥 해볼게요. a-b는 1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뭐가 달라졌는데요? 1차식이 만들어졌죠. 그쵸? 그래서 얘는 대입할 겁니다. b는 a-1을 대입할 거야. 어디다? 요 식이다. 해볼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1은 5가 됐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데 넘어왔으니까 마 3이 되면서 a의 값은 3 또는 a의 값은 마 1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반절 끝났어. 뭐 해야 돼요? 치환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대입을 해야 돼. 그쵸? 치환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자, a가 3일 때 b의 값은 뭐가 나왔고 2가 나왔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b의 값은 뭐가 나왔고 y가 나왔잖아. 아직 안 끝났어. 자, 이제 두 번째 x 플러스 y가 a인 거잖아. 이게 3일 때 x, y는 뭐가 됐어? 2가 됐어. 다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일 때 x,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여기까지 괜찮아? 어려운 건 아니지. 단지 귀찮을 뿐이야. 자, 요거 이제 풀어보자. 요거 못 푸는 사람 없죠? 1, 2. 1, 2 밖에 없을까? 네. 2, 1도 있겠지. 아. 자, x가 1이고 y가 2일 때 x가 2이고 y가 1일 때도 있어. 무시하지 마. 그치? 무시하지 마. 이거 실제로 답 쓸 때 이것만 쓰면 틀리는 거야. 이것도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볼까요?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뭐 있을까? x가 2, y가 1. x가 1, y가 가능하겠죠? 이 정도 가능하죠? 만약에 힘들다 싶으면 대입하시면 돼요. x, y 자리에 뭐 대입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얘가 2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은 2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이게 운 나쁘면 노트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근데 풀이가 어때요? 좀 길죠? 근데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법인데, 지금은 그 단계로는 안 갈 거예요. 요거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딱 지금은 요 해석만 필요해. 제가 처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흘려들어. 제가 금방 둘의 합을 A라고 표현했고 둘의 곱을 B라고 표현했잖아. 그럼 나중에는 이 녀석을 가지고 방정식 쓸 수 있죠. 뭘로 쓸 거냐면 전 T라고 쓸 거예요.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는 분명히 두 분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 두 분이 두 분 T가 X가 되고 두 분 T가 Y가 되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이건 나중 일이야.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대칭식 어때요? 할만하죠? 요 패턴은 아니야. 그쵸? 요 패턴과는 좀 달라요. 인수분해 안 되고요. 상수함수가 인수분해 안 되고요. 이차함수가 안 되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나오면 근데 확인을 해야 돼. x, y를 바꿔봤는데 식이 그대로야. 그렇죠? 그럼 대칭식인 거야. 그럼 뭐 하자? 치환하자. 괜찮겠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대칭식은 그러한 녀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게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지장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알면 좋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어려워요. 공통분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통분 어려운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너희는 바로 이해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어려워한다는 거지 모든 학생이 또 그런 건 아닌 거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한 번씩 정리보다 쉬운. 자, 의미는 그러합니다. 공통분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두 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진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 공통인 해가 뭔지 몰라.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문제 방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볼게요. 읽어보세요.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풀까요? 둘 다 공통근을 가진대. 그럼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근은 x를 알파라고 한번 해봤어요. 공통근은 그냥 알파라고 한번. 어차피 이 알파라는 게 이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니까 얘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해 안 해? 얘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해 안 해? 하죠? 대입해볼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과 여기서 대입합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A는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거 알파 대입 안 해서 풀려요. 근데 이제 FM은 일단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여기로 가봐. 이걸 보고 여기로 가봐. 둘 다 2차식이죠? 예.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수항이 뭐 같은 것도 아니죠? 물론 영영이긴 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 상수항 뺀다고 인수분해 될 것도 아니야. 없으니까. 양변은 빼요. 양변을 빼요? 네. 저 식을 둘이 빼요. 예. 왜 빼? 저 제곱 없애주려고. 그렇지. 이거야. 이창을 소거하는 방법이지. 그렇죠?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둘을 빼보시면 소거되면서 A-3의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이 되죠? 인수분해였네? 몰라요. 공통 인수. A-3과 3-A는 공통 인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3 그리고 1 미안해요. 알파 마이너스 1 됐나요? 인수분해는 괜찮죠? 그쵸? 괜찮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우리는 생각해. 이게 방정식이잖아. 얘를 곱한 값이 0이 되려면 A는 3 또는 알파는 1인 거지.
그쵸? 자, 이제 생각해보자.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 함정이에요. 자, A가 3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게 하나 더 나와. A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저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저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야.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야. 주식이 어때요? 그렇지. 일치해요. 그럼 해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아니 무수히 많다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 방정식은 해가 있겠지. 한 번씩 써보시면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ac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지. 0보다 작아. 허근이지. 네. 허근은 해가 존재하는 걸까 아닌 걸까? 해는 좋은데 해 존재해요. 단지 허근일 뿐이야.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중학교 과정이었으면 이건 해가 없는 거야. 그쵸? 뭐 어쨌든 이 조건 오직 하나의 공통근 얘네 둘은 오직 하나의 근을 가져야 돼. 공통인 근. 그러려면 얘가 무슨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는 뭐 허근이 됐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됐던 아니 해가 없다를 표현하던 어쨌든 이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3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까? 알파가 1이라는 거야. 근데 x가 알파라는 소리야. 그렇죠? x가 알파라는 소리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 만들어지죠? 그쵸? 자, 밑에다 대입해서도 1 플러스 3 플러스 a는 0 똑같아요. 그래서 a 값은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4가 나왔죠? 여기서는 3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지. 우리가 이 문제의 특성이 그래요, 원래. 얘는 대입해보면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봤더니 아닌 건 확인했죠? 자, 이 녀석을 대입했더니 a가 마이너스 4 나왔죠? 한번 대입해보자. 대입해보자. 다시 a를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씩 만들어졌거든요. 자,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인수분해 돼서 x는 뭐 나와요? 1 또는 x는 얼마? 3 나오죠? 밑에 거 볼까요? x는 뭐 또는? 4분. 4번은 마사 또는 x는 1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쵸? 맞죠? 그러면 공통인 근이 몇 개 존재해요? 한 개 존재하죠. 이 두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 하나 존재하죠. 현우야 정신 차려. 왜 피곤해? 오늘 체크했어? 근데 체육대 몰라요. 몰라요. 그래요. 희한하게도 고등학교 과정할 때 졸린 경향이 있다. 근데 도형 파트 할 때 절대 안 졸거든. 근데 고등학교 파트 할 때 희한하게 졸린 경향이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가 1인 게 요 1이라는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4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 녀석의 실질적인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도 우리 눈에는 이거 되잖아. 근데 이게 또는이라는 단어가 문제인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이게 A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공통분의 문제야. 그러니까 A가 3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A가 3이 될 수는 있는데 A가 3이 됐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허근을 가져. 그쵸? 그러니까 이 조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라는 조건은 유도되죠. 그래서 A는 3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알파는 1이라는 걸 대입해서 확인해 봤더니 얘는 또 돼. 그쵸? 그래서 이게 이게 짭이었던 거죠. 그리고 얘를 대입해서 나온 이 녀석이 진짜 찐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 그렇죠? 성급하게 풀면 안 되지. A 나왔네 끝? 이게 아니야. 내가 제일 많이 틀린. 성급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틀리는데 많이 틀리는데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왜 그러겠어? 많이 틀린. 많이 틀리잖아. 당연한 거예요. 막 풀이가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많이 틀려. 근데 얘는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5번에서 10번 사이에 등장해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많이 틀려. 그쵸? 걸러내기 딱 좋아. 적당하게.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근이라는 형태. 여기서 말하는 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 각각의 방정식을 푸는 공통분을 구한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는 되게 중요한, 이거 중학교 문제가 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거 있잖아. 두 2차 방정식의 공통분을 구하시오.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 각각 그냥 구해서 같은 거 찾으면 됐어.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줬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분이 얼마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대입만 하면 됐었어. 근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그렇죠? 근데 그래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방정식이 연립하여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우리가 쓴 건 최고차항 소거였어요. 공통분을 구한다. 근데 이 공통분을 구하는 과정에는 자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를 하고 나서 공통분을 구하기 이전 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공통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주로 들어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주의들 있잖아.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얻은 근이 공통분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아까 A가 3인 것처럼 그렇죠?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 문제의 최악이에요. 확인해야 돼. 검토해야 돼. 얘는 검토 안 해도 그냥 넙죽하다 보면 틀리는 거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 아마 꾸준히 저랑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제 입에서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를 1000번은 들을 거야. 위에 많이 공통근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말 주구장창 나와요.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그 제가 아는 걸로는 그 식은 그 주어진 식에 나오는 문자가 주어진 그렇죠. 식보다 더 많을 때 문자가 10보다 더 많을 때 식의 개수고요. 그렇죠. 잘했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는 원칙이 존재해. 방정식이라는 건 원칙이야. 문자에 혹은 미지수가 되겠죠. 개수와 식 또는 조건이 돼요. 식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조건의 개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문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부정방정식이에요. 이때 부정, 아니부야. 아니라는 거예요. 정할 정이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정할 수 없어. 의미 잘 생각해봐. 국어야 국어. 정할 수 없다는 건 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해는 있죠. 해는 있는 거야. 상민이 어떻게 생각해? 해는 있는 거죠? 정할 수 없다. 봐봐. 선택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선택장애 들어보셨죠? 선택장애는 왜 생겨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일단 선택지가 오 그쵸. 선택지가 하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 그게 생각하는 게 많다네. 막상 딱 봤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거잖아 결국은. 그치. 세상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난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세상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교통장애가 있어? 없죠. 그렇죠. 나 밥 먹고 싶어.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갔어. 나의 수준이 딱 5,000원 있거든? 근데 5,000원짜리 음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다 5,000원 비싸. 그럼 선택지가 몇 개야? 하나죠. 그럼 문제가 없잖아. 자, 선택지가 많아. 한마디로 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 많이 존재해. 그죠? 많이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식이나 조건이 그 선택지를 줄여줘야 돼. 야 마음껏 시켜. 10,000원 이하로. 마음껏 시켜. 차가운 음식 먹지 마. 배 아프니까. 마음껏 시켜. 매운 음식도 아닌데. 마음껏 시켜. 가급적 국물 없는 걸로 시켜.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줄여버리면 선택 장애가 생길 일이 없죠. 그런 느낌이야. 그게 이 아이의 역할인 거야. 얘가 선택지를 계속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개수가 같아지면 아무 문제 없이 딱 바로 구할 수 있도록 되는 거야. 이게 기본 방정식, 얘는 부정방정식.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 이제 풀 건데
우리가 이제 다룰 건 뭐냐면 기본 전제가 부정방정식은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적냐면 한 개가 적어. 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미지수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야. 미지수가 네 개인데 식이 세 개야. 딱 하나 차이 나지? 그럼 이 하나만 누군가가 채워주면 답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썼죠. 이게 식일 수도 있지만 조건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저 조건은 정수 또는 실수 조건. 이 두 가지를 다룰 거야. 원래는 더 많아. 원래는 더 많은데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 고등 수학의 입문 과정에서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처음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배울 수 있는 정수와 실수야. 정수 뭔지 아시죠? 실수 뭔지 아시죠? 자, 그것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봐봐. 정수인데 누군가 이렇게 줬어. 야, 정수하고 정수를 곱했는데 10이 나왔어. x와 y를 곱했는데 10이 나왔어. 미지수 두 개지. 그치? 근데 식은 하나지. 그러면 부정반전식인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 x하고 y가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왜? 루트도 들어가고 소수도 들어가고 분수도 들어가고 다 없잖아. 근데 여기다 정수라는 단어를 붙였어. 자, 쉽게 가보자. 정수라는 단어를 붙였어. 그리고 5라고 써 있었어. 자, x, y 가능한 숫자 조합 생각해 볼까요? 뭐 1호 또 5일 9일 또 에이 정수잖아. 아이 초보처럼 왜 그래? 자, 마오 마1까지 나오는 거야. 가능하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게 정수가 아니고 자연수였으면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어때요? 식은 하나였어. 근데 정수라는 단어가 딱 붙는 순간 답이 딱 떠져. 물론 하나는 아니야. 몇 개가 떠. 이게 부정반전식 특징이야. 답이 하나는 아니야. 답이 몇 개가 떠. 근데 셀 수 있는 답이 떠. 이거 됐어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x 플러스 y가 10이래. 그러면 근데 x, y가 실수래. 다 구할 수 없죠. 다 구할 수 없죠? 자, 다시 x 플러스 y가 10이었는데 얘를 이런 식의 문제로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미지수 두 개 맞죠? 식 하나 맞죠? 근데 x, y가 실수래요. x는 뭐고 y는 뭘까요? x는 2, y는 4. 왜? 맞아. 왜? 제곱을 쓸 때 맞아죠. 맞아. 답은 맞았어. 왜? 0을 만들어야 되잖아. 0을 만들어야 돼. 3하고 마이너스 3 더해도 0이 되는데. 제곱을 하는데 저거 실수니까 y가 안 되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그 양수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제곱하면 무조건 0이나 양수.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좀 위에 것까지 성립 아, 이거 아니고. 아니죠? 또 다른 문제야. 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둘을 더해서 0이 돼야 돼. 양수를 더해서 0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방법은 뭐야? 둘 다 0이기만 하면 돼. 자, 이게 다야. 입문 과정에서 너희가 배울 건, 자, 정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곱의 형태를 만들어서 정수가 나오도록 해서 숫자를 찾자. 이게 하나. 두 번째, 실수 조건이 나왔다. 무조건 제곱의 합이 0이라를 만들 거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저 형태를 만들어야 돼. 뭘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적당한 짜깁기를 통해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보자. 자, 근데 밑에 하나의 방법이 더 있긴 하거든요. 이건 지금 연습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건 좀 더 어려우니까.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x, y, 2x, y,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됐는데
x, y에 무슨 단어가 없어서 정수가 없었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 무조건 이 형태를 만들 거야.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 초반에는 이렇게만 나와요. 무조건. 공통 인수로 인수 분해하는 문제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녀석들이 인수분해할 건데 아마 안 될 거야. 강제로 되도록 만들 거거든. 자, 보세요. 얘는 x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묶어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누구랑 누구 남았어? y-3 0 남았지. 우리는 지금 딱 y 플러스 2가 되면 딱 좋을 거야. 근데 y-3이 남았지.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50 더하면. 맞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 양변에 5를 더해서 강제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2는 5가 되는 거 맞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보자. 얘 분명히 무슨 수? 정수. 얘 무슨 수? 정수. 얘 무슨 수? 정수.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5를 만들 수 있는 숫자. 아까 했죠? 1, 5, 5, 1, 마1, 마5, 마5, 마1 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현우가 대답해보자. 현우 엄청 돌리니까. 자, 현우야, x 뭐예요? x 마이 에? 얘의 값이 1이 되려면 x는 뭐예요? 0 0. 얘는 4 4. 얘는 아 마이 얘는 마유 네. 여기 y는 3 3. 제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마3이에요? 3. 근데 저 마사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왜요? 그냥 플러스 4 아니에요? 플러스. 마1 마1, 마7 마7, 마3 마3.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가 나온 거죠? 어떻게? x는 0, y는 4. 그러면요. x는 0일 때 y는 3. 그리고 x가 4일 때 y는 마이. x가 마이일 때 y는 마7. x가 마6일 때 y는 마3. 이런 거.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하는 게 이 정수 조건의 풀이입니다. 되셨나요? 우와. 귀찮죠? 귀찮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수로. 자, 이런 식이 주어졌습니다. 실수래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네. 근데 실수 조건이 붙었네. 그러면 미지수 2개고 식은 1개인데 조건이 1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식과 조건이 합쳐서 2개가 된 거니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이걸 만들어야 돼. 이 형태로 강제로. 그러면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이건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만드시겠죠? 자, 여기서 이 녀석을 4y제곱과 y제곱으로 분리를 시킨 거야. 그럼 이렇게 묶이면 이거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묶이면 이거 나오죠?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y 값은 뭐 해야 돼? 마이. 자, y가 마이야. 그럼 x 값은 뭐 해야 돼? 괜찮죠? 자, 정수 조건은 뭐다? 공통인수를 인수분해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를 만든다. 실수는 뭐다? 완전 제곱식을 무조건 묶을 거야. 그리고 우변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래야 둘 다 0이다.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저 x는 2죠. 이걸 먼저 구해야 돼. 아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y가 y이잖아.
마일이니까 여기 마일 들어가면 x는 2가 되는 거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완전 지급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요, 무슨 일부러 그렇게 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저거예요. 방법 두 번째. 자,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일단 지금 말로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생겨.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얘 해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안 되네. 그러면 먼저 내림 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쓸 거거든. 근데 쓰면 희한하게 풀린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미리 보여줄까요? 이거는 문제가 잠깐만요. 4x하고 9x. 여긴 없네. 연습 문제에서 나오려나? 그런가 봐요. 괜찮네. 여기 나오려나? 없네? 오치.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없네. 안 보이네. 자, 일단은 여기 나오는 문제들 다 저렇게 완전 제곱식 인수 문제 같으네요. 근데 만약에 저게 안 되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야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문제 나올 때 아마 너희가 만나게 될 거거든. 분명히 만나거든요. 여기 유형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만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개념 티크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개념 티크 문제가 지금 다 풀렸죠? 네. 세 개가 다 풀려버렸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넘어갈게요. 대표 예제 10번은 우리 했죠? 그렇죠. 10번 라인은 다 한 것 같고 11번 라인도 우리가 했고 자, 12번 라인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칭식입니다. 우리 현우의 잠을 깨려면 빨리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위에가 쉽죠? 너무 쉽죠? 네. 더해서 8, 곱해서 15. 뭐죠? 3, 5, 15죠. 그래서 x가 3, y가 5, x가 5, y는 3 하시면 끝나버려요. 대입해서 그냥 다 나오네요. 그냥 얘는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이미 치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해야지. 자, 근데 저기 3 너희 센스 있으면 바로 풀려버려요. 이게 왜냐면 근데 답은 많아. 2하고 3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4하고 9니까 여기 2, 3, 6, 3, 2 근데 마삼도 있고요. 마삼마이. 마삼마이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4쌍이가 나옵니다. 요건 그냥 쉬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쪽 한번 볼게요. 자, 너희가 싫어하는 게 자, 요 녀석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보자. XY 바꾸면 같고요. XY 바꿔도 같고요. XY 바꿔도 같고요. XY 바꿔도 같아요. 그쵸? 자, 지금 표현 더하기 12-3번 풀어보세요. 1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떤 느낌인지 괜찮겠어요? 예. 네.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되는지. 일단 치환하셔서 곱셈공식 쓰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연산 실수가 일어나면 뭐 틀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먼저 나옵니다. 활용이 먼저 나오고 볼 건데, 보자. 읽어볼게요. 촬영지에서 그리고 같이 세로 높이 가로가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간이 대기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직육면체 모서리에 사용된 철근의 길이의 합은 44이고
옆에 4명의 사람들 선의 넓이 합은 48이다. 응. 18을 상식이 하면 돼요.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할게요. 그럼 잠깐 지금 쉬어. 잠깐 쉬었다 가세요. 자, 문제 보시면 세로와 높이가 길이가 같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를 x라고 했어. 세로를 y라고 했는데 높이도 y.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직육면체에는 모서리가 몇 개 있죠? 12개 있어요. 그래서 가로가 몇 개 있고요? x가 4개 있겠죠. y가 하나, 둘, 셋, 넷, 높이 4개 있으니까 y는 총 8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x랑 8y를 더하는 값이 얼마? 44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y의 값은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넓이의 합이야. 근데 여기 천 몇 개가 있죠? 4개. 4개의 면이면 천이 있어요. 뚜껑 없어요? 바닥도 없어요? 그러니까 4개의 면이니까 여기는 xy입니다. 여기는 y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y제곱도 2개 있고요. xy도 2개가 있어요. 이들 넓이의 합이 48. 그럼 y제곱 플러스 xy가 얼마다? 24.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식을 묶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었고요. x에다 대입할 겁니다. y제곱 플러스 x 자리에 11 마이너스 2y가 들어갔어요. 괜찮죠? 자, 이제 제곱 정리해볼까요? y의 제곱 요거 만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y의 제곱 요렇게 만났어요. 플러스 11y 마이너스 24는 0이다. 정리해볼까요? y의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23입니다.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83이죠? 근데 뭐 플러스니까 그래서 y는 3 또는 y는 8인데 y가 3이면 x는 5 y가 8이면 x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이거 어렵지 않죠? 설마 모서리가 12개인 거 모르지도 않고 원이다. 오, 예, 저 좋아해요. 안돼. 좋아요? 그래요? 13-2번 한번 풀어봅시다. 와우. 뭔지는 아시죠? 각도 뭐 써야 되는지 뻔히 아시죠? 따끈따끈하니까. 이거 30, 90. 누가 36, 90? 아니 그러니까 저 삼각형 저 해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36, 90이래? 어? 직각삼각형은 다 36, 90이시니까. 36, 90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아는 거 나와. 뭐 되게 깔끔한데. 오, 뭔가 깔끔하게 나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암산도 돼, 이거. 아, 암산이요? 그냥 둘레가 24대잖아. 거기에 힌트가 있어. 큰. 그렇지. 아닌데? 아니 잠시만요. 근데 짧은 이거 말이 타니? 1대2가 아니라니까. 1대2대 루트상을 쓰고 있어. 계속. 야, 1대2대 루트상 더해봐. 둘레 길이 어떻게 24가 나오니? 루트상이 껴있는데. 그냥 끝냈어? 얼마 나왔어? 지금이요? 이거 맞아요. 맞아. 계산 네. 안 해도 말이 돼요? 6cm. 애들은 계산 안 하고 그랬어. 왜 그럴까? 자, 봐봐.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3대 4대 5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우는 풀이를 했어. 잘했어. 현우는 풀이 잘했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여기 x라고 놓고 여기 y라고 놓고 여기 x라고 y를 더하는 값은 14라고 놓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 합은 얼마다? 얼마나? 100. 1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 방정식을 풀었을 거야. 그쵸? 잘했어. 이게 정석이야. 저 1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3대, 4대, 5라는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둘레가 12의 배수가 뜨면 3대, 4대, 5다. 그러니까 이미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딱 준 순간 이미 3대, 4대, 5를 떠올렸어요. 물론 이제부터 떠올리면 돼. 그쵸?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문제예요. 숫자 제곱의 합이 29. 약간 요거 어떤 느낌이야?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2차 반에서 활용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뭐 제곱의 합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13날 3번 한번 해볼게. 해보고 싶으면 해봐야지.
이번에 연립에서도 이 문제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세게 줬는데요. 되게 보이면 좋은 거고. 왜냐면 77이라는 숫자가 뒤집었을 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아니네. 아니요, 쉬워요. 버전이 그거밖에 없어. 77 되면요, 16, 61, 25, 52, 34, 43. 네, 저 이 셋 중에 답이야. 그러면 그거 29에다가 집어 넣으면 답 바로 까요. 그럼 정직하게 하는 게 오케이. 그건 편하신 대로.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항이 나왔어요? 네, 나오는데. 나오는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정말? 아니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잠깐만요. 네. 이거 음. X랑 Y가 무조건 자연수잖아. 그러면 식 세워놓고 그냥 무조건 대입하면. 그럼요. 그래도 돼요. 나옵니다. 그게 쉬운 거죠. 그게 더 쉬울 수 있죠. 이런 문제는. 나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25나 50을 각각 제곱해보면 4하고 25 있으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답이 52. 잠시만요. 카운터만 좀 갖다 주고 올게. 자, 이번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문제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k의 x 플러스 6은 0. x의 제곱 플러스 6의 x 플러스 k는 0. 구조가 아까랑 똑같아요. a의 위치처럼 k가 똑같습니다. 그럼 k는 6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일단 알고 가자. k가 6이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되니까 안 되겠죠? 일단 그건 알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x에다가 아까는 알파를 제가 대입해놓고 봤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은 대입 안 하고도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입 안 한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둘을 뺍니다. 자, 5일 것 같은 느낌병인데. 일단 뺄게요. 자, 그러면 x제곱은 사라지면서 얘는 k-6의 x 그리고 6-k는 0. 자, k-6으로 묶어보면 x-1이 되는 거 맞죠? 근데 k는 그럼 6 나오고 x는 1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 안 된다고? 그렇죠? 대입해보시면 똑같은 식 나오잖아. 6, 6 들어가면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문제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x는 1이었던 거죠. 이게 공통분인 거야. 대입해볼게요. x는 1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k 플러스 6은 0. 밑에도 1 플러스 6 플러스 k는 0. 어차피 동일한 식 만들어지죠? k 값은 언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짝꿍인 거야. 이걸 이제 다시 풀어볼까요? k에다 마이너스 7 집어넣어 확인해볼게요. 검토. 자, k에다 마이너스 7 들어갑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7의 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과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고 첫 번째 식에서 얘는 뭐하고 뭐예요? 7, 6일 6하고 1, 그렇죠? x는 1하고 x는 6.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 아니 6 마이너. 아니, 1 마이너. 1 마이너. 마치. 맞지. 그죠?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곱해서 7인데 6이 나오시면 자, 그러면 자, 공통분은 맞죠? 어떤 느낌이 있든 느낌 오시죠?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이었고 자, 근데 얘는 지금 똑같거든요. 공통인 근, 그 다음에 공통근,
그 다음에 공통 실근, 그 다음에 여기 공통근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자. 실근. 그렇죠? 요거보다는 요 x 제곱 앞에 저 k가 붙은 거 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풀어요? 풀어볼 수 있겠어요? 한번? 오케이 그래요. 한번 풀어보시고 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틀렸어? 자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야. 그쵸? 이번 거는 이차항 소거가 아니고 상수항 소거였어요. 자연스럽게 둘을 빼주시면 1과 1이 사라지면서 공통인수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나왔네요. x는 0이거나 1이거나 k는 1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야.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데 k 값을 구하래. k 한번 대입해 볼까요? 똑같은 식이죠? 근데 만약에 아까랑 달라. 아까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분 얘기가 있죠. 아까는 얘는 오직 하나잖아. 근데 봐봐. k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같은 식이 나왔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허근을 하죠. k가 1일 때. 그쵸? k에다가 1 대입하시면 이거 허근인 거 맞죠? 근데 뭐라 그랬어? 실근 가진다 그랬잖아. 공통인 근이 아니고 공통인 실근을 가진다. 저기까지 그럼 이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안 되는 거야. k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때도 있는데 대체로 안 돼. 이런 식으로. 됐어요? k가 1이 경우엔 허근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다 해봐야 돼. 고등학교 건 원래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0 들어가 보자. x에 0 넣어볼게요. 0, 0 들어가면 1은 0, 0 들어가면 1은 0. 말이 안 되죠? 1이 0이라는 게 어딨어? 그치?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얘기해볼게요. 자, k 플러스 1 플러스 1은 0. k는 마이너스 2죠? 자, 여기도 1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k는 마이너스 2 맞죠? 이제 이걸로 확인해 볼 거야. k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거랑 요렇게 두 가지씩 있어. 맞죠?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이거 중근이네. x는 1. 그쵸?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신 뭐? x는 x는 1, x는 그냥 1. 아닌데? 0이요. 0. 안. 어우. 얘도 중근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게. 네네 잠깐만. 인수분해 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공통인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공통인근 맞죠?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적당히 때려 맞추지 말고 적당히 나온다고 끝나지 말고 하나씩 다 해봐야 돼. 고등학교 거는 원래 디테일이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할 때부터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거는 어느 순간 몰라요. 그래서 번거로울 수 있어. 초반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도 귀찮지만 해봐야 돼. 무슨 저는 저 엑셀을 1까지 구하고 정답을 1로 쓴 것 같아요. 아, 1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X를 그걸 썼구나. 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X를 안 썼구나. 했어요. K를 쓴 게 아니고. 그럼 문제고요. 자 다음 볼게요. 이번엔 부정방 정식. 아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 정식은 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제로. 에이 완전히 실수고. 예? 완전 제곱식은 쪼개요, 실수고. 쪼개요. 정수 조건은 뭐였어요? 아닌데. 정수와 정수의 고배 형태로 나타내자. 그래서 아까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계속 그거 했잖아. 볼까요? 인수분해 시킬 거예요. 강제 인수분해입니다. 먼저 앞에 거 묶을게요. 그럼 이게 y-2가 필요하잖아. 2 빼는 게 맞아. 양변에서 2를 빼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죠? 이 정도 괜찮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2로 묶였어요. 이렇게. 오. 자 곱해서 마이너스 2. 너무 쉬운데? 자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2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1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더 있어? 더 있으면 수학이 힘들지.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자. 자, 계산해볼게요. x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세에다가
2, 0, 아 3, 마이 마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여보자. 0 0, 4 4, 마이 이게 1, 3 마이크. 시간 싸움이다. 이거 되게 단순해요. 여기다가 더해주면 돼요. 그냥 이항에 따라 생각하고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모두 구하래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내가 꼭 맞추겠어. 이거 괜찮다. 15-3번 가볼게요. 아 어려워 보인다 어렵잖아.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이죠? 그럼 알파와 베타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에? 마이너스 5. 왜 5가 이렇게 보이냐? 자, 5가 되는 거 맞죠? 요거죠? 자, 이제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얘네들. 우리 지금 알파, 베타 구하는 거잖아. 아, m의 값이구나. 아니야. 알파, 베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m은 나중에 구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2에다가 m 자리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되겠죠?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플러스 7은 0. 이렇게 해놨더니 똑같은 식이네? 맞죠? 형태가 어때요? 이제 똑같죠? 이렇게 해놨더니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x, y 대신 알파, 베타가 있을 뿐이잖아. 예 맞죠? 알파, 베타는 또 무슨 식이래? 모든 근이 뭐예요? 정수.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란 소리잖아. 그럼 이제 너희 뭐 해야 돼? 알파, 베타 구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 그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n의 값을 구해야 돼.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교수님 어.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끝났어요? 좀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2m 마이너스 5 넣고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2m 마이너스 5 넣고. 그리고 저기 앞은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그러세요. 이 마이너스 이거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m에 대한 1차 방정식 아니에요? 2차 방정식. 2차요? 1차 방정식이네? 그럼 n의 값이 나오네?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모든 상수를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알파, 베타 자리에 요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요게 이제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2m-5 그리고 네, 마이너스 그러면 1을 지워지지. 묶어서 m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7은 0이 되면서 지워져 버려요. 아 슬프다 그래서 제가 저걸 놓친 거야. 그죠? 근데 지워지거든요. 이게 묘하다니까. 그러니까 저 방법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쓰잖아? 될 것 같잖아. 근데 지워져 버려. 항등식. 항등식이어서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거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지워져. 안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에이, 내가 한두 번 했겠냐, 이걸. 몇천 번을 풀어봤겠지. 몇천 번? 몇천 번 가까이 풀었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공통인수.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부정반드시 풀어보세요.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겠지. 신기하네. 안 되네. 이런 깨우침을 느꼈겠지. 기발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었어. 느낀 거지.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그거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항등식으로 소거돼 버렸죠. 그래서 생긴 건 딱 느낌 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느낌 있게 생겼는데. 오늘 숙제가 좀 나가요. 네. 왜냐면 4일짜리 숙제 3일짜리. 금요일에 수업 안 해도 4일짜리 숙제라서 좀 나가요. 병원에 갔다 와서 열심히 숙제하면 돼요. 고등학생들은 금요일도 나와. 진짜 빨간 날인데도요? 고등학생들 나와. 저희도 나와야겠네요. 너희도 이제 2년 반 뒤에 나오겠지.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특히 고3들은 공부해야 돼.
뒤에는 아직 오전에 불렀어. 고등학생 몇 번. 슬프겠다. 그치. 빨간 날도 못 쉬. 걔네 때문에 나도 못 쉬. 같이 슬프겠다. 우리 딸애들이랑 좀 쉬어줘야 돼. 요즘에 쉬는 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만 너희한테는 뭐지? 나 3일날 정상 수업 다 했어. 우리하고 정상 수업 다 했어요. 아, 3일날 다 수업했고 6일날 또 고등부는 수업 정상 수업이야. 제 동생 화요일에 안 하는데 너 동생? 초등부는 안 했어. 화요일 날이요? 하민이 동생 여기 다녀? 이름이 뭔데? 그 피반 김. 피반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이름이 피반이야? 이한 이하. 준 중? 준. 준. 이하 준. 왜 형아는 또 공부를 잘하는데 왜 동생은? 근데 저도 올 때 피반이 이 선생님 올라오구나. 그러니까 학업투반인가 보다. 이하 준? 저기 있구나. 이하 준. 나연쌤하고 공부하네. 자, 알파벳하는 다 구했거든요. 이거 대입하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근데 쌍으로 대입해야 돼. 다른 알파벳 하면 안 되고 묶어져 있는 알파벳들끼리 하나씩 대입해. 알파벳을 구하기. 근데 이게 알파벳화가 내 쌍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몇 쌍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M값 4개 나올 거. 안돼. 약간 노가다성이 짙어서 근데 저 약간 베타 약간 느낌 있게 쓰지 않아요 이거? 오 괜찮다. 영어 좀 한다. 영어 하는 그런가? 잘 좀 느낌 있게 썼네. 현우가 M도 약간 이거 정리를 참 잘해. 선생님 이렇게 해서 풀려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굳이? 아니 그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아니 이렇게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풀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풀 건데? 그건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그런 고민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 고민은 지금은 하지 마. 아,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풀려요. 제 동생이 네. 분수와 덧셈 뺄셈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 분수의 덧셈 뺄셈? 너가? 통분해갖고 하는데 너가? 아니 제 동생이랑 분수의 덧셈 뺄셈 통분하는 거 어렵지. 너는 어땠어? 분수의 덧셈 뺄셈? 그 숫자가 너무 크게 주던데 크게 줘서 분수의 덧셈 뺄셈 쉽지 않지. 근데 좀 뭔가 좀 애매하게 생겼어요. 왜요? M의 값이 4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1, 5, 5, 1이 그럼 나거든요. 5는 하나로 체크해야지.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거 1도 하나로. 그러니까 1, 5, 5, 1 나왔으면 1하고 5밖에 없는 거지. 그럼 그 둘이 합은 이거를 12로 써야 되고. 우리 중근이라고 해서 두 개를 다 더하지 않잖아. 중근 같은 거지. 아 그러구나.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무슨 알파벳 다 구하라는 거? 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데 왜 딴 생각을 하는 건데? 딴 생각은 언제 하는 거냐면 너희가 한 3번째 돌 때. 그러니까 너희가 공수 원을 좀 이제 안다. 좀 나이 좀 이제 깨우쳤다. 이제 좀 응용 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됐을 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왜 시도를 하는데? 선생님 말하면 처음엔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야지. 왜? 왜 안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안 쓰면 안 돼? 아니에요. 쓸데없이 뭐 근각에서 관계 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물론 조금이나 빠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는 건 좋은데 그건 지금 할 거 아니고요. 나중에 하세요. 이 운이 안 좋으면 순서상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4개. 최대요? 기본 문제에서는 4개. 제가 지금 5-2를 시간 남아서 풀고 있거든요. 많으면 8개. 근데 8개 남아요.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 자, 모르겠네. 시간 안에 못 풀면 넘어갑니다. 고민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자고요. 볼게요. 자, 제곱해서 2 나와요, 안 나와요? 제곱해서 이요? 안 나오죠. 루트를 쓰면 나오긴 하는데 보통 그런 문제 잘 안 줘. 그럼 얘는 x 제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그러면 이제 y 제곱은 혼자 있으니까 묶어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묶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야 잘 묶었다고 그러죠?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에서 한쪽은 잠깐만요. 한쪽은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존재하네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경우? 아 선생님 저 뭔지 알았어요. 뭐. 상수함 쪼개요. 상수함을 쪼개요. 얘를 쪼개서. 네? 얘를 쪼개서. 쪼개는 거 아니에요? 쪼개서 어떻게 해? 아니면 2x에 마이너스 4x를 쪼개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x를 쪼개요? 네. 두 개를 쪼개요? 네. 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아. 이렇게 x의 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아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로 만들자는 거잖아. 제가 예. 그러면 얘는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되는 거잖아. 예. 이거 하자는 거지. 네. 맞아요. x는 맞아요. 1, y는 마상. 오. 그쵸? 안 되는 거 아니죠? 아까 상수 쪼개는 게 이거잖아. x 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거 두 개 나왔으니까 묶어줘. 상관없잖아. 이거 0이 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 정도. 저게 기초 문제. 어? 저게 기초 기초. 문제들. 기초 문제. 망했는데. 어디가 망했어? 저 어떻게 해요? 유형 문제 풀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2네. y는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기 xi가 붙어 있네. 아하. x제곱과 마이너스 2xy와 y제곱을 하나 넣고. 그럼 x제곱 하나 남았잖아. 그게 이 뒤에 있는 2x랑 플러스 1하고 함께 하겠지. 이게 기본?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는 얼마고 마일이고 y는 얼마겠다? x. x. y는 마일. 에? y는 x니까 마일. 저기가 데이터. 정보를 좀 굴려야 돼. 됐어요? 그거 잘해야 돼. 쪼개기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완벽해야 돼. 자, 한번 볼까요? 요것도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x 제곱이 주어지면 좀 눈에 보입니다. 요거 x 제곱인데 4x 제곱하고 x 제곱하면 얘랑 이렇게 묶고 얘랑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되겠죠? 완전 제곱식? 이런 느낌인 거야. 왜 지금 16강씩 푸는 게 아니었어요? 자, 16-4번 풀어보세요. 다른 것들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눈에 보이니까 16-4번 혹시 이거 전개해야 돼요? 그거는 원하는 뭐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뭐든 전개를 해보셔도 되고요. 다른 건 해보셔도 되고요. 자, 이미 제곱이 돼 있죠. 네. 이미 제곱이 돼 있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죠. 네. 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5가 되면 되고 x 마이너스 y는 3이 되면 되겠죠. 네.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섞어놓은 거지. 무조건 전개해서 묶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살짝 묶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15라는 숫자가 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저렇게. 그렇죠. 제곱배합으로 15라는 숫자가 나오나요? 저 루트 나오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 쓰셨어야 되냐면 대입하셨어야 돼요. 대입하셨어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지금 x, y잖아. 그냥 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봐봐. 그냥 완전 오, 그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그렇죠? 얘 제곱했어요. 9예요. 얘는 15예요. 마이너스 2xy 하면 된대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제곱 들어가면 되죠. 맞죠? 얘는 x하고 y를 다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한번 여기서 그렇잖아. 잘하셨어요.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x하고 y를 모두 구하라는 문제이지. 그렇죠? 아니면은 x, y를 곱한 값이나 더한 값, 뺀 값을 원하는 문제인지를 좀 보시면서 푸셔야 돼요. 마무리를 되셨나요? 안 자,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의 지금 마지막 챕터까지 갔는데, 자, 기본 다지기에서 10번 문제를 볼게요.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문제 푸는 동안. 아까 판별식 쓰는 거거든요. 자, 10번 가볼게요. 자, 실근을 가진대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여기서 실근을 가진다는 게 x하고 y가 실근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x하고 y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식은 1차식이야. 두 번째는 2차식이죠. 네.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하셔야 돼요. 주인공이 a야 x야? A. x가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지금 실근을 가질 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돼. 왜? 녹화 안 되고 있어? 보이죠? 저 화면에 제대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x하고 y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 말의 의미가 있는 거야. 실근을 가진다 이 단어에 판별식이 영역을 크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x하고 y의 판별식 영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번거로워. 자, 어떻게 할까요? 대입할 거예요. 이 두 식은 어떻게 대입하죠? 아니면 가방법 쓸까요? 위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위에 걸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EX의 Y를 밑에 거를 대입해. 네. 제곱한 다음에 대입해요? 맞지 않아요? 그래요? 저 위에 x 플러스 y를 제곱해가지고. 자,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잘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x하고 y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이 t라는 방정식 있잖아요. 이 t의 근이 x 하나는 근이고 t의 근이 하나가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 분의 이게 대칭형이야, 대칭형. 문제가 대칭형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 x, y는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가진대. x하고 y가 실근이어야 된대. 실수여야 된대. 그 얘기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느냐? 요 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x하고 y를 두 근으로 가지는 새로운 t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x하고 y가 이거의 두 근인 거야. x하고 y가. 그러면 이 방정식은 판별식이 영역은 어때야 돼? 그거는 같아야 되겠죠. x하고 y 실수인 두 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중근도 되는 거예요? 중은 되죠. x하고 y가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x하고 y가 두 개 근인데 x하고 y가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또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판별식이 들어가. t는 2a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4에다가 a랑 c. 이 녀석이 사라지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제곱해서 보면 4의 제곱 사라지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다음에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요. 슝슝 마이너스 8a 플러스 13 그러면 슝 넘어가서 a의 값은 얼마보다 8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의 최대값이야. 얼마야? 1. 1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어렵지? 괜찮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칭식이거든요. 대칭식이면서 부정방정식인 거야. 둘을 섞어놓은 거야. 그 대칭식의 마지막 버전. 두 근을 가지는 형태. 그리고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야 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요 유형은 여러분이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익혀야 돼요. 어차피 유형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요 공통근과 대칭식에서 어려운 유형이 섞여. 이 문제가 둘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이니까 문제 풀 건데, 자, 숙제는 자 기본 단식이 까지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기본 단식까지일 리가 없잖아. 인간제기하고 이제 유형하고 몇 장 정도. 자, 일단은 기다까지 너무 많아. 유형은 이게 생각보다 기가 많지 않아 우리가.
앞에 좀 많이 풀어놨어. 유형은 우리 11까지는 풀어놨어. 많이 있진 않아. 기다 별로 안 돼요. 기다 해봤자 오늘 배운 거랑 기다까지 다 해봤자 한 20문제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원인데 30문제. 837번까지네요. 837번까지니까 뭐 시다 40문제 되네요. 7, 8, 9에서 837까지. 저희 7, 실력 8, 따지기 9, 나쁘지 않아요. 837. 실질적인 안 하잖아. 실력 따지기는 안 해요. 내신 일단은 찾는 기본- 종합 문제 이거 안 하잖아요. 내신 잡는 종합문제 안 했다고요? 저희 앞에 안 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안 했어요, 진짜? 안 했는데. 그렇네요? 어디요? 아, 너희가 이걸 안 했구나. 아, 그러면 다시 수정. 갑자기 숙제가 확 줄었다. 어디요? 숙제가 813번까지. 813번. 어허. 813번까지면 별로 안 되네요. 한 25문제. 그러면은 813번까지야.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다 하면은 한 45문제 정도 돼요. 원래 어디였는데요? 원래 뒤에 내신 잡는 종합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앞에서 쭉 안 했었는데 우리가 그 내신 잡는 종합 문제를 뭐 하던 대로 해야지 나중에 뭐라고 하려나. 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형 5의 그 유형 파트의 끝까지 그러면 한 45문제 됩니다. 앞에 아까 그 숫자 표현 바꾸기 여기가 한 10문제 되고요. 기본 따지기가 11문제가 되고 요게 이제 24문제 되거든요. 45문제 정도니까 하루에 한 10개 푼다 생각하면 돼요. 유형원에서 몇 문제였죠? 유형 5이 아까 기다가 11개,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가 아마 10개? 10개 정도 될 거예요. 마지막 그 개념 넓히기는 안 하니까. 여기 이거 바이블이 총 24문제거든요. 그럼 유형 5이 24개인가 24개야. 그러면은 50문제. 그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저기서는 이제 숙제하시면 돼요. 숙제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차피 책은 다 들고 가야 될 거야. 그쵸? 이것도 저것도 다 오늘 다 풀 수 있는 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 수업이 없고요. 월요일날 오시면 요거 숙제 검사를 할 거고 아마 질문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질문 설명드리고 시험 대비가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왜냐면 아라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아요. 이제 고등학교 거 이제 적응했는데. 좀 적응했는데 아니야 그냥 빨리 시험 끝내고 이제 고등학교 부등식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름 방학 때는 그 우리가 작년 겨울 방학 때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거 선행 특강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특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고등학교 거만 중창창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에 이게 한 번 끝날 거예요. 요 책이 전반적으로 한 번이 끝나게 될 거고요. 2학기 때도 요거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서 우리가 놨던 거 있죠. 개념 넓히기, 실력 다지기, 그 다음에 유형원을 보면 뒤에 내신 잡는 종합 문제, 그리고 2권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2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이 있어요. 유형원 이건. 유형원 2권 있어요. 이거를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공수 2,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 이제 그걸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한번더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니까. 뭘 들었어? 자, 여름방학까지 하면 이게 한 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돌아간다고 얘를. 다시 한 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개념 넓히기나 아니면은 뭐 실력 다지기나 유형원에서 뒤에 뭐 내신 잡는 종합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거 2권 안 했었잖아요. 그걸 쭉 푼다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12월 중으로 그걸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공수2가 들어간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두 번 돌리고 공수2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